미국 7월 생산자물가 지수 PPI가 전월에 비해 0.3% 상승하여 전문가 예상치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0.8%로 나타났으며 근원 생산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제외로 0.2% 상승하였습니다. 육류 가격은 5.0% 상승하고 디젤 가격은 7.1%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 물가 상승 예조로 간주됩니다. 7월 생산자 물가는 연준의 2% 목표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반면 7번지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여 물가 상승세가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 총재 필립 로우는 물가 상승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판단하며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더 빠르게 낮추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우 총재는 경제가 연착륙을 이루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도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조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는 이르다며 통화 정책은 제약적인 상태이며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우 총재는 내년까지 목표치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면 기준 금리가 더 올라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근 경제 지표 분석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부문은 이미 침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과 독일 등 수출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자 신뢰와 부동산 시장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내수 덕분에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내수 역동성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며 교역 흐름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수출이 둔화하며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배당 수익률만으로 주식 투자를 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한 이 기사에 따르면 고배당주는 올해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며 성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채가 1년간 5%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에 비해 배당주의 투자 가치는 낮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배당 없는 종목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반면 고배당주는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배당주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치솟는 농산물 물가 대책으로 특히 토마토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네팔로부터 토마토를 수입하고 협동조합 및 ONDC라는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농산물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ONDC는 아마존과 월마트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 없이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타라만 장관은 이미 농산물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며 토마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토마토를 네팔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으로 7월 신에너지차 내수는 7% 감소했지만 수출은 30% 증가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7번지월 중국 내 신에너지차 판매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6.9% 감소했다. 반면 신에너지차 수출은 전년 대비 87%, 전월 대비 29.5% 증가했다. 비아디는 7월 중국 내 판매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이래서 7월 누적 판매는 작년과 비교해 88.8% 증가했다. 신에너지차 중국 내 누적 판매는 작년과 비교해 32.5% 늘었고, 수출은 1.5배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 전체도 증가세를 보였으며, 비아디, 체리, 창청 등이 큰 성과를 거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요금위원회 CPUC가 구글, 모 회사 알파벳의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 GM, 크루즈에게 무인 택시 운영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웨이모와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CPUC는 두 회사의 차량 서비스 요금 부과 권한도 승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제한된 지역에서 무인 택시를 운영하던 두 회사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방식으로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유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정으로 웨이모와 크루즈는 우버와 리프트와 경쟁하게 되었으며 결정에는 장애인 및 교통 약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반응을 보이며 추가 호재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7월 미국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 시장 예상치를 하회. 미 경제는 골디락스 상태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되지만 주식 평가치 높고 금리 상승으로 주가 상승. 제약 10년 미 국채금리 4번지% 사인. 주식 위험 프리미엄 최저 8에서 9월은 증시 성적 저조한 경향. 전문가들은 추가 순풍 필요하며 인플레이션 위기 끝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해 1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우려가 나왔습니다. 상반기 순손실은 450억 550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의 사태 출현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은 헝다 그룹의 디폴트로부터 이어진 지난해의 위기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회장의 사태 출연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머니마켓 펀드 MMF의 금리가 5%로 상승하여 은행 예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자들이 MMF에 자금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만 14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어 MMF의 자산 규모는 5조 5,3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MMF가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기금 MMF와 프라임 MMF에 각각 43억 달러와 77억 6천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대량 환매 사태에 대비해 규정을 강화하였다.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로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확인. 연방준비제도 페드 내달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짐. 일부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낮았고 주거비 때문에 주요 부분이 상승. 그러나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상승하며 이에 대한 우려도 있음. 연준 의견 분분. 일부 인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심스러운 입장.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이 끝났고 내년에는 인하될 것으로 기대.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 둔화와 연준의 입장 변화로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짐에 대한 의견.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호주에서의 액화 천연가스 LNG 공급 문제로 인해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은 네덜란드 TTF 선물을 기준으로 최근 40% 이상 상승하여 43유로를 넘어섰으며 미국 천연가스 선물도 상승하였습니다. 호주의 액화 천연가스 시설 노동자들의 파업 요구로 인해 공급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럽 내 LNG 수입 감소와 기타 요인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와 나이지리아의 공급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